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생계부를 만들어가고 고등학교 1학년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붙는 학생들과 떨어지는 학생들의 경향을 자세히 보면 어떤 학생들은 뭐 각자의 입장과 노력에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지만 어떤 학생들은 분명히 붙고 어떤 학생들은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떨어지고 붙는 것의 차이가 어느 정도의 차이인가를 보면 굉장히 떨어지는 학생들과 붙는 학생들의 차이가 클 수 있죠. 하지만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떨어진 학생들의 어떤 생계부를 가만히 보면 의외로 작은 것들 때문에 떨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 작은 것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부분만 조금 해놨으면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부분과 2학년 때 부분을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1학년 때 그런 작업, 그런 어떤 그 베이스를 깔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부가 점점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어떤 본인의 목표로 하는 진로와 학과에 대한 중심점을 잃고 폭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폭주하는 학생은 의미가 없이 그렇게 많은 어떤 비교과 활동과 전략적이지 못한 활동들을 통해서 폭주하는 거고 또 아예 그러다 보니까는 노력해서 되지도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아예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접는 학생들도 있죠.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갈 때 수능을 충분히 점수를 잘 받아서 그 수능 점수를 갖고 원하는 대학에 뭐 의대나 교대나 갈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시라는 게 우리 학생들한테는 대학 가는데 큰 하나의 어떤 부분을 요인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때 이걸 했으면은 지금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 지금 부분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게 어떤 패러다임과 어떤 큰 목표를 위해서 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지 아시겠지만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것만 우리 아이가 해줬으면 우리 아이가 의대를 가던 교대를 가던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방향성이 잘 잡혔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하면서 오늘은 의대를 지원하는 민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것만 해놨다면 이라는 주제를 갖고 실제 우리 학생의 생기부를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화면을 좀 공유를 하고요. 천천히 우리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갖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지금 공유가 아직 안 됐나요? 다시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끊고. 자, 공유하면 보이시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생기부예요. 자, 우리 민희는 본인 스스로가 재활의학과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입니다. 이제 지금 2학년이 된 학생인데 1학년 때는 물리치료사를 꿈꾸다가 2학년 때는 재활의학과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인데 지금 1학년 때 이런 부분들을 잡아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1학년 때 충분히 재활의학과 의사가 될 수 있는 부분들하고 연결시켜서 해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어떤 꿈과 목표보다 조금 더 나아가는 방향에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거 갖고 극단의 어떤 우선 응급처치 또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니의 어떤 생기부를 보면 1학년 때인데 자, 국어를 볼게요. 세특사항 굉장히 중요하니까 세특사항부터 보겠습니다. 자신의 콤플렉스 발표 시간에 선택을 잘 못하는 점을 이야기하여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하며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알게 됨. 한 학기 한 권 읽기 시간에 지도 밖으로 행군하는 한비아를 읽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봉사정신과 일에 임하는 태도 등에 대해 깊은 감동을 느낌. 자, 우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물리치료사, 내가 어떤 재활의학과 의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본인의 어떤 타겟팅이 돼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지금 크게 우리 학생의 그 생계부를 통해서 보여지는 건 목적의식이 뚜렷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어떤 자라왔던 환경 속에서 부모님의 어떤 직업을 그냥 따라간다던가 아니면은 뚜렷한 이유 없이 그냥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이
우리 삶에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직장일 것 같다는 생각이 나요. 이런 걸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대학 가는데 특히나 우리가 의대나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대로 우리가 평가하는 그 학교에 있어서 굉장히 진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떤 의미가 없는 걸 억지로 끌어내기보다는 자기 주위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학생들이 대학 가는 시점에서는 전공 역량이라는 게 진로 역량으로 바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진로 역량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학교에서 평가를 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떤 조건이 들어갑니까? 학업 역량이 우선 들어가는데 그 학업 역량도 내신만 들어가는 것이라기보다는 내신 성적과 거기서 본인이 열심히 탐구하고자 하는 탐구력과 본인이 학습 태도, 열심히 본인의 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태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고 이 세 가지가 묶어서 학업 역량에 들어가죠. 그럼 학업 역량에 들어갔던 부분들이 얼로 진로 역량으로 이제 승화가 돼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선택 과목들을 통해서 승화가 돼야 되는데 이 진로 탐색에 대한 진로 역량들, 자기가 이제 재활의학과 의사라든가 물리치료사에 대한 어떤 본인의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선택 과목과 선택 과목 안의 프로젝트와 수행을 통해서 찾아가는 과정을 그려내야 되는데 이것이 그려지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떠한 이유로 내가 재활의학과나 물리치료사가 되고 싶다라는 본인만의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의미 있는 본인만의 어떤 선택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철새 우리 학생이 지금 실수한 것은 그런 의미가 너무 보이지 않는다는 거. 의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따라가는 의지도 부족할 거예요. 지금 바뀌는 2022년 우리 학생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되고 있으니까 내년에 대학을 갈 때는 이 바뀌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로 이제 대학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2022년에서 3년 바뀌는데 그렇다면 가장 바뀌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요건에서 중요한 건 뭐야? 내가 내 꿈과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자, 볼까요?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이유가 2학년 때 고리를 걸 수 있는 입장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보면 자신의 어떤 콤플렉스를 발견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학생은 지금 콤플렉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보통 학생이 내가 콤플렉스가 있다 정도를 타인들과 함께 나누고 그거를 국어 시간에 뭔가 일반 선택 과목 시간에 자신의 어떤 그 주된 어떤 고민으로 삼아서 테마로 삼아서 얘기를 할 정도면 이 학생의 인성은 굉장히 바른 학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생계부에서 보여준 학생의 입장은. 그런데 선택을 잘못하는 점을 이야기하며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선택을 무엇을 잘못하는지가 우선 빠져 있고요. 왜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서 조금 더 들어가서 왜 내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잘 못하는가? 내가 단순하게는 음식을 선택할 수 있고요. 내가 크게는 대학을 선택할 수 있고요. 더 크게는 대학을 통해서 내 인생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건데 왜 나는 선택을 잘 못하는가? 근데 그런 점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왜 나는 생각하는가? 그 다음에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알게 되었다 그랬는데 이 생계부가 지금 그 세특사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빠져 있는 부분은 자신을 받아들이는 어떤 법을 알게 되었는가가 있어야 돼요. 이 한 줄만 갖고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세특사항에서 이 학생의 캐릭터가 보이는데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빠져 있죠. 겉으로만 이렇게 이야기가 형성돼 의미가 찾지를 못하고 있죠. 한 학기 한 권 읽기 시간에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굉장히 이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라는 책은 한비아 씨가 쓴 책은 그동안 단연간 10년 전부터 벌써 이 생기부에 잘 들어가 있는 책인데 그러면 내가 뭘 선택을 못하면 왜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는 책을 읽고 내가 어떤 거를 내가 느꼈고 내가 물리치료사가 되거나 2학년 때 재활의학과 의사로 꿈이 바뀌었는데 재활의학과 의사가 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의 내가 이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가? 그 고리를 깔아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보여.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보면 떨어지는 학생들의 생계부를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빠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는 행군하라를 읽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봉사 정신과 함께 임하는 태도 등에 대해 깊은 감동을 느꼈지. 이 감동이 어떻게, 태도가 무엇이, 그것이 결과적으로 내가 물리치료사가 되거나 재활의학과 의사가 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내가 1학년 때 어떤 마음가짐을 무엇을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 나에 대한 얘기는 전혀 보이지가 않죠. 중요한 단어 뭐가 빠졌습니까? 왜 자신의 콤플렉스가 생겼는지 여기서부터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데 이런 콤플렉스를 왜 자기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지. 세 번째,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라는 책을 읽고 이것이 자신이 물리치료사가 되거나 본인이
재활의학과 의사가 되는데 어떤 식의 영향을 자기에게 줄 것인지에 대한 세특사항에 대한 내용이 빠졌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야기가 멋있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은 서울대 의대를 가거나 연대 의대를 간다는 게 그게 절대 쉬운 게 아닌데 보통 그 해외고 학부모님들은 너무 잘 그 국내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모르시는지 본인이 가서 아이가 AP 성적만 놓고 뭐 아이비를 하는 학교는 아이비 성적만 높으면 대학을 다 합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뭐 3개월 남겨놓고 2개월 남겨놓고 생계부 대체서식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생계부 대체서식 서류는 뭐 만들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 갖고 있는 성적표, 고등학교에서 받아온 어떤 페이퍼들이 있을 테니까. 근데 문제는 한국 입시와 해외 입시가 다른 점은 한국 입시는 생계부를 통해서 입학사항관들이 어떤 것을 이 학생을 알아가려고 하냐. 이 학생이 과정이에요. 전공을 선택하게 된 과정. 그 전공을 선택하게 된 과정에서 이 학생이 어떻게 자신의 꿈을 찾아가기 위해서 학교 생활을 통해서 본인만의 꿈을 펼치기 위한 노력을 하는지 이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물론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수시 입학사항관제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을 이런 생계부가 없으니까 에세이에 본인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깨달은 것들이 다 본인의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 있고 마음속에 경험을 통해서 저장되어 있는 것이 본인의 관점으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을 에세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내셔널 바칼로니아 같은 그런 어떤 에세이를 통해서 학생의 생각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을 해요. 우리나라는 심화 면접을 통해서 아직까지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는 굉장히 그 생각하는 능력에 치중해서 학생의 관점이 갖춰져 있는가 그 본인의 어떤 전공을 향해 가는 노력 속에서 관점이 갖춰져 있는가 이 능력을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할 텐데 아무튼 지금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빠져있는 부분들이 그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내가 정말로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공부 내신도 중요하지만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능력들, 생각하는 능력들, 내 관점에서 상황을 갖고 주제를 갖고 다른 어떤 출제자의 의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 관점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빠져 있다면 우선 매력적인 생계부, 합격하는 생계부로 다가오긴 어려워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의 생계부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깊게 탐구하려고 하진 않죠. 그냥 내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내신이 높아서 붙었다. 그럼 난 내신이 높아서만 붙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것을 찾아보면 내신도 높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잘 생계부에 세트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고 내가 떨어졌다. 그러면 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떨어졌다. 준비를 제대로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면 매년 1년 1년 그냥 학생들한테는 이것이 그냥 어떤 뭐 붙고 떨어지는 결과의 문제죠. 하지만 저는 이것이 15년, 16년을 매번 같은 학생들 뭐 나이대 다르고 매번 학생들 어떤 그 환경 다르고 하겠지만 매번 저한테는 15년, 16년이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죠. 아이들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는 아이들의 어떤 분명한 점이 보이고 합격하는 아이들의 분명한 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고에서 오는 학생들, 또 제주국제학교에서 오는 학생들, 본인이 아이비 과정을 했다면 굉장히 좋아. 인터내셔널 바칼로니아 과정을 했다고 하면 그 수업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비를 했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의 어떤 생각과 능력이 분명히 생각이 꺼내지는 훈련들이 많이 됐을 겁니다. 디베이트 토론 같은. 하지만 이런 능력들이 미국 쪽에서 생각하는 능력과 과정을 더 중요시 보는 한국의 입시의 능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교정이 분명히 들어가서 대학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주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인가대학교이기 때문에 생계부를 다시 대학에 맞게 우리 국내 실적에 맞게 다시 뽑아낼 수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아니면 생계부 대체서식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를 만드냐 못 만드냐에 치중해요. 근데 중요한 건 정말 잘 만들어지는 서류는 그 안에서 내가 의미를 갖고 그 의미를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을 충분히 입학사관관들한테 이 아이의 시선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기 때문에 대부분 생계부, 학생부 종합전형에 떨어진 대부분의 생계부는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어느 정도 이야기가 써 있고 잘 구성이 돼 있다고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입학사관관들 입장에서는 왜 이 학생이 우리 대학에 오고 우리 대학의 어떤 전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이 학생의 관점에서 노력을 통해서 경험해진 것에 대한 경험에 대한 이 학생만의 것이 무엇인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학생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민희는 기본적으로
1학년 때 충분히 거론화에 딴 베이스가 지금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자기 그 생각에 보여주는 것도 없기 때문에 2학년 때 재활의학과 의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해도 걸 수 있는 고기들이 부족한 겁니다. 미니뿐만이 아니라 이 사소한 것 때문에 이 정말 중요하고 귀한 시간과 할 수 있는 과정을 놓치는 학부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좀 잘 해놓고 고3 때 가서 컨설팅이라는 데 가서 한번 받으면 되지. 이렇게 너무나 안일하게 이런 과정에서 이미 과정이 끝났고 중요한 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다 빠져 있는데 고3 때 어떻게 한번 컨설팅을 받아서 그걸 갖고 대학을 갈 수 있겠으며 그러니까 컨설팅은 받아봤자 대학 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라는 의식들이 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컨설팅을 받아야 될 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그 순간 그 전 중3부터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을 미리 정해놓고 아이의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아이의 능력을 어떻게 개발시켜서 아이가 원하는 이런 대학의 학과를 어떻게 갈지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들어왔을 때 올바른 학교 선택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꿈이 구현될 수 있는 세특이나 과목들이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 그 학교를 통해서 없다면 내가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찾아서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이의 관점이, 아이의 생각이 그 학과와 학교에 맞는 아이 것이 생기부에 들어갈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단연간의 2년 반의 교육을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성과가 있는 거지 이미 다 아무런 관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생기부는 끝났어요, 사실은. 근데 고3 때 컨설팅 한번 받고 이걸 대학을 가겠다.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고 기본적인 것을 학부모들이 지금 놓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국어가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에서 사람은 왜 아플까? 이제 보건 쪽 혹은 의대를 생각하기 때문에 왜 아플까라는 제목에 흥미를 느꼈어. 이런 거 좋아요. 잘했는데 흥미를 느끼고 골라 읽어서 그 다음에 어떤 게 것이 자기가 물리치료사가 되나 재활의학과 의사가 되는 것까지 연결이 되는지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질병이 긴 세월 동안 인간을 진화시키는 원동력이라는 것에 의문을 느꼈어요. 좋아요. 의문을 느꼈다 이런 거 좋습니다. 질문을 계속 해야 돼. 이걸 하면서 내가 왜 물리치료사, 내가 혹은 왜 재활의학과 의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의문을 느끼고 소말리아 유명민들에게 빈혈이 오히려 더 큰 질병을 예방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과 왜 그러면 빈혈이 이게 빠져있죠. 왜 빈혈이 오히려 더 큰 질병을 예방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 예방의학이 우리 학생이 가고자 하는 물리치료사나 2학년 때 꿈이 바뀐 재활의학과 닥터 의사는 이런 어떤 그 무슨 예방의학 이런 부분보다 이것에 대한 골격근과 근육계를 갖고 이걸 어떻게 도수치료라든가 이걸 어떻게 전기치료 같은 매뉴얼을 갖고 어떻게 눈에 보이는 정형외과적인 부분들을 할 수 있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과를 갈 때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예방의학 부분에서도 우리가 면역의학이라든가 아니면 생물 뭐 이렇게 면역세포에 대한 어떤 신약 개발에 대한 이런 걸 테마를 갖고 많이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왜 소말리아 유목인들에게 빈혈이 오히려 큰 질병을 예방시켜준 역할을 한다는 것과 시골 사람들이 꽃가루 알러지에 노출되지 않은 이유 등을 그분들에게 소개하는데 호응을 얻었어요. 그건 굉장히 자신이 질문을 던지고 나서 그 질문에 대한 호응을 얻은 건 굉장히 좋은데 이것이 지금 제대로 정형외과적인 어떤 그 목표, 제대로 물리치료과적인 그런 목표와 지금 이것이 맞닿아 있는가. 물론 1학년 때부터 꼭 그렇게 아주 세부적인 전공으로 맞닿을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의사가 되거나 물리치료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한테 끝까지 어떤 의미로 이 질문이 이 학생한테 정해졌고 이 질문을 통해서 이 학생이 찾은 게 무엇인가를 더 세부적으로 더 입학사관관들이 보기 원하는 입학사관관이 채점을 하는 평가 항목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이 학생이 꿈이 자라는 과정을 평가하는 거니까 그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잘 가다가 옆길로 샌 케이스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왜 아플까라는 제목에 흥미를 느끼고 좋았어 여기까지는 골라 읽었는데 자기 생각으로 읽은 거니까 좋잖아요. 질병이 긴 세월 동안 인간을 진화시키는 원동력이라는 것에 의문을 느꼈어. 읽고 의문을 느꼈다는 것은 잘했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옆길로 새는 거야. 소말리아 유목인들에게는 빈혈이 오히려 더 큰 질병을 예방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과 그러면 그것이 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탐구를 하고 질문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이 학생이 내놔야죠.
그거를 그 국어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이 이 학생을 보고 그 세특에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봐요. 시골 사람들이 꽃가루 알러지에 노출되지 않는 이유 등은 그분들에게 소개한 호응을 얻었다. 지금 그분들에게 소개해서 호응을 얻었다는 말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이것이 얘가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을 찾아갔고 그것이 꼭 면역학이라든가 세포학이라든가 질환 계통에 대한 내분비 쪽이 아니라 정형외과 쪽인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런 물리치료사나 어떤 그런 재활의학과 닥터가 되고 싶어도 그런 것들이 여기서 어떻게 연결되면 학생이 얻는 게 무엇인지 질문을 던졌으면 학생이 이걸 통해서 얻은 게 무엇인지가 보여줘야 돼요. 입학사관들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것들이 계속 모이면 이 학생이 전체 학교 생활에 대한 과정에 대한 이 학생의 충실성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학업적인 부분에 학업 태도도 보이고 학업 태도 안에서의 어떤 탐구심도 보이고 탐구심이 있잖아요. 느꼈어. 질문했어. 그럼 자기가 찾아가서 어떤 답을 내야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진로 역량이 진로 선택 과목을 통해서 보이는 거고 나중에 우리가 보면 봉사나 우리가 자율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어떤 공동체 역량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잘 가려고 했지만 실제 중요한 것들이 빠져 있다는 거. 호응을 얻은 것은 크게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학생이 뭐를 얻었다, 뭐를 배웠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수학 하나 배워볼게요. 밝고 긍정적인 학생으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이면 좋아요. 밝고 긍정적이면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벌써 뭔가 한지락 이 학생의 어떤 그런 것이 보이죠. 공식에 대해 암기와 내용 이해가 좋은 편이다. 그래서 응용 문제를 접근하는 사고력을 기른다면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됨. 1학년이니까 선생님이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더 앞으로 채워진다면 이 학생한테는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글의 자음 속 선대칭과 점대칭과 모음 속 회전성을 소개하여 한글의 구조에서 수학적 요소를 찾아보고 좋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무슨 계속 의대하고만 붙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 학생만의 어떤 관점이 보여요. 한글의 구조에서 수학적 요소를 찾아보았죠. 수학 시간에. 중세 국어에서 홀자음, 쌍자음, 세 쌍자음, 혼모음, 쌍모음, 세 쌍모음을 모두 고려하여 초성자음, 중성모음, 종성자음을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실생활의 수학의 활용도가 높다는 것을 소개했다. 자, 근데 이것이 실생활의 어떤 부분인데 더 우리가 이것을 이런 작은 부분들이 큰 것 때문에 떨어진다기보다는 이런 작은 부분들이 많이 모여서 떨어지는 거예요. 정형외과, 물리치료과 재활의학과 닥터가 되고 싶은 학생이면 이런 그 아주 발찌가 잘 됐잖아요. 솔자음, 쌍자음, 어떤 구조, 이건 구조에 대한 한글 구조 쓰는 어떤 구조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원인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왜 이것을 그냥 작성하는가? 수학과를 가고 싶어 한다고 하고 건축학과를 가고 싶어 한다고 해도 이것이 어떻게 응용 문제를 접근하여 사고력을 기르면서 한글의 자음 속에서 한글의 구조가 수학적 요소를 찾아본 건 좋은데 그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건축하면 건축과 내가 생각하면 의대 안에서의 어떤 정형외과 요소면 정형외과 의사 뭐 어떤 물리치과 어떤 영역에서 도수치료 영역이면 도수치료 영역 사람의 근육계가 쫙 있으면 구조적으로 어떻게 잡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 치료를 하던 그 안에 있어서 어떤 도수 치료를 하던 사람의 골격계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본인이 생각하는 수학과에서면 어떤 공학 쪽이면 어떤 그래서 마지막에 중요한 거는 실생활에서의 수학의 활용도가 높다는 것만 이 좋은 어떤 그 발제와 프로젝트와 생각을 통해서 보고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서 살지가 못하는 거예요. 수학의 활용도가 실생활 높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가 어떤 선택한 진로, 내가 학과와 어떤 연결성이 있었는지를 본인의 어떤 그런 프로젝트와 본인의 고민과 질문 안에서 그것들이 나와서 내 거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쓸모와 어떤 활용도가 있다는 것까지 보여줬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말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대중강의를 통해서 다 된 밥에 끝까지 마무리를 못해서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이 학생은 지금 요 정도 읽어보면 느껴지는 게 뭐냐면 뭔가 생각이 있다. 그래도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해보자 하는 생각이 있고 아이디어도 좋다. 근데 문제가 뭐냐? 끝맺음을 못하고 있다. 끝맺음.
영어 한번 읽어볼게요. 인생의 중요한 사건을 극복하는 방법에 강해 영어 에세이를 작성해. 중요한 사건을 왜 극복해야 될까? 자신의 콤플렉스가 왜 있을까? 여기서부터 내가 물리치료과에 가고자 하는 이유가 거기서부터 진지한 고민과 생각을 통해서 거기에서부터 혹은 재활의학과 의사가 되고자 하는 목표가 거기서부터 나와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국어 시간과 영어 에세이가 지금 어떻게 이야기가 지금 중복되고 있고 뭔가 더 그래서 과목의 연결성을 통해서 뭐를 봐요? 이 학생의 위계성, 전공 진로 역량에 대한 이 학생의 발전 가능성, 발전 과정을 보는 건데 이런 것이 과정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잡았어. 에세이를 작성한 건 좋아. 인생의 중요한 사건을 극복하는 방법, 자신의 콤플렉스 발표 시간, 국어 시간 좋아. 인생에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내성적인, 계속 이어지죠. 이 학생의 성격이 좀 내성적이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성적인 성격으로 다른 학생과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았다고 함.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눈을 보며 대화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다.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팩트죠. 팩트, 원인, 질문, 팩트가 나왔어요. 뭐든지 필요성에 의해서 질문을 하고 질문을 던졌으면 그걸 찾는 과정, 뭔가 두잉을 해야 되고 두잉을 하는 속에서 본인의 생각이 넓어져야 되죠. 어떻게 볼까? 어떻게 넓어졌나? 자, 연습을 하는데 두 번째는 공소공포증인데 아직 극복하지 못했지만 극복하려고 노력할 때 극복할 수 있다는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겨요. 자, 그럼 이 학생이 왜 내가 살면서 성격이 소심하다고 생각이 되는가? 왜 나는 타인과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은가? 왜 난 고소공포증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뭔가를 찾아가는 게 보이지만 이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물리치료사나 재활의학과 의사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테마가 잡히고 이야기를 억지로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물리치료, 그냥 뭐 부모님이 물리치료사건, 내가 주위에 어떤 편안하게 살고 있을 것 같아서 물리치료사건, 뭐 물리치료사는 직업이 편안하지만은 않지만 어쨌든 안정적이라는 것 때문에 물리치료사건 이게 아니라 정말 붙는 학생들의 학생부 종합전형 생활기록부에는 그에 대한 고민, 자기만의 시선, 그 시선이 우리가 맞고 틀리는 것보다 이것을 갖고 내가 성장하는 과정의 어떤 과정들이 보여진다는 입학사항과 물리 학생부 종합전형은 과정의 전형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말은 다 안다고 하시는데 뭐가 과정인지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 학생은 그런 지금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구조라는 거는 물리치료 혹은 재활학에서 뼈대, 골격 이런 것과 굉장히 좀 유사한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형외과와 뭐 신경정신과와 우리가 보면 재활의학과와 우리가 뭐 산부인과와 청소년 소아과하고 다른 부분들이 뭐예요? 이런 어떤 정형외과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뭐 정형외과적인 의학에 대해서 다가서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본인만의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학생은 뭐예요? 눈을 보고 말하는 훈련. 내가 좀 내성적이야. 근데 우리가 보면 물리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어쨌든 도수치료하고 어떤 환자들의 어떤 그 골격과 근육의 어떤 지금의 정형학적인, 의학적인 상태에서의 삐뚤어진 부분이나 상처로, 아픔으로 고통받는 부분들을 물리치료나 재활의학에서 그런 것들을 잘 프로그래밍과 컨설팅해서 그런 것들을 뭐예요? 잘 근조직근에 대한 그 피로도와 아픔을 우리가 고쳐주고 특히나 물리치료사는 도수치료라는 걸 통해서 근골격계를 잘 우리가 치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학생은 말은 잘 못하지만 이렇게 만져주고 터치하고 뭔가 본인이 이 어떤 그 노력을 통해서 골격계나 근조직에 대한 노력을 통해서 본인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직업을 통해서 타인들과 소통할 수 있고 더구나 치료사이기 때문에 또 재활의학과 닥터를 꿈꾼다면 그걸 통해서 타인들과 긍정적인 것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갔다면 내가 찾는 게 무엇이고 내가 정말 의사가 되고 싶고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해서 절박한 게 무엇이라면 물론 하위 대학의 물리치료과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학의 어떤 그걸 나누는 것보다 제가 말하는 건 더 내가 들어가서 대학에 가서 기회가 많고 내가 더 나의 역량을 통해서 타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영향력이 많은 학교가 어디인지를 생각했다고 하면 조금 더 나은 쪽으로 상위 대학을 생각한다고 하면 특히나 의대를 생각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열정과 내 생각이 조금씩 어떻게 이런 프로젝트, 수업 시간의 세특상 이걸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뭔가가 조금 더 명확하게 1학년 때부터 잡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딜 가도 이런 얘기를 해주는 뭐 컨설팅을 한다는데 가도 이런 얘기를 해주는 분들이 없어서 정말 대학에서 보는 중요한 부분이 뭔데 과정인데
과정이 중요하다고는 다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이 뭔지를 몰라요. 어떻게 이것을 구현해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고소공포증을 내가 말로서 하는 건 힘들지만 이렇게 만지면서 내가 그래서 이제 부모님도 좀 모셔놓고 내가 앞으로 물리치료사나 재활의학과 의사가 된다고 생각하면 만져보는 거예요. 근육도 만져보고. 사람이 터치하고 만진다는 것에서 얼마나 교감이 되는지 몰라요. 그것에 대한 의미를 본인이 찾아 나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 영화 매트릭스와 삶 프로젝트에서 데카르트 철학에 대해서 발표했대요. 우리가 이제 매트릭스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과 우리가 갖고 있는 철학계 어떤 위상기가 나눠지는 건데 그래서 우리의 감각을 속여줄 수 있다는 것을 팀워크들과 조화를 잘 이루며 발표했다. 또한 우리의 감각이 우리의 감각은 의사가 되고자 하는 감각에 의존하는 게 아니죠. 잠깐 매뉴얼에서 도수치료나 수치료나 어떤 정확한 우리가 그 정형학회 의과 재활의학학회라는 정확한 어떤 물리치료학회라는 정확한 매뉴얼에 의해서 모든 게 잡혀지는 거죠. 이 학생은 의사가 되고자 하고 물리치료사가 되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 정확한 매뉴얼 속에서의 어떤 것들을 구현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능력이. 그래서 우리가 감각이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쉽게 옳고 그름을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영상에 제작하여 동영상을 발표한다. 여기서 이 학생이 얻을 수 있었던 건 뭘까요? 모든 것들은 매뉴얼 속에서 이루어지죠. 하지만 이 어떤 의학적인 것들은 감각에 의해서만. 물론 이제 굉장히 노련한 물리치료사는 자기가 많은 경험들을 갖고 많은 근육들과 많은 경험들을 잡아왔던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가지요. 하지만 우리 학생은 아직 그런 정도의 어떤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학생이죠. 그랬을 때 이런 불확정적인 어떤 감각보다는 정확한 어떤 매뉴얼들 이런 것에 대한 생각들 그 다음에 그 매뉴얼을 통해서 정확하게 안 되고 내가 이걸 갖고 해도 안 될 것 같아. 우리 학생한테도 제가 보니까 약간 불안감이 있어요. 내 성적이 이런데 뭐 의대를 가고 싶어도 내 성적은 이런데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미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재단하고 나는 안 되라고 포기하는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런 학생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발 한 발 가고 과정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뭔가를 찾아서 나의 어떤 달란트와 재능을 타인과 나누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원해요. 그랬을 때 이 몸이라는 것도 이미 환자도 마찬가지죠. 선생님 저는 너무 아픈데 고쳐주세요. 근데 저는 사실상 이것을 너무 그동안 아팠기 때문에 저한테는 제가 해도 앞으로 잘 되시는 확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는 환자들이 치료실이나 병원에 많이 찾지는 않겠지만 이미 마음속에서 그렇게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치료를 하고 매뉴얼을 대도 한다고 해도 이 환자들이 나아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이 학생한테 지금 부족한 거는 조금 더 생각해서 자기가 잘 지금 뭔가를 찾고 있어요. 굉장히 내성적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생각도 많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잘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좀 뭔가 질문을 해볼까? 라는 생각 정도는 갖고 있는 학생이에요. 근데 뭐가 부족하냐? 이거를 갖고 본인의 갖고 있는 진로 영역 부분과 잘 이끌어서 내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뭘 찾아서 내가 가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마지막 그 정의가 부족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더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한번 녹화를 중지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 연세대학교나 이런 다른 대학의 매뉴얼과 이 학생의 것을 같이 연부를 시켜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학부모님들이 가장 놓치는 것들이 있으세요. 그 놓치는 게 아주 크다 그러면은 뭐 그냥 포기하고 말 텐데 아주 작은 것에서 지금 고리가 안 만들어서 놓치고 있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률은 굉장히 셉니다. 뭐 의대는 뭐 연세대학교 40명, 뭐 서울대학교 뭐 50명 이렇게 뽑는다고 해도 그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수는 굉장히 정말로 마지막까지 합격하는 학생들은 적어요. 면접도 합격을 해야 되고. 그런 의미가 뭐냐? 면접에서 합격을 해야 되는 가장 강한 무기가 뭐냐? 그냥 1, 2개월 나중에 한 달 뭐 이렇게 MMI 면접학원 다녀서 합격을 하냐? 그게 아니라 이 생계부, 또 생활정보 대체 서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아이의 것이 그 안에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제가 IB 인터내셔널 바칼로니아 교육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에 더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